안녕하세요. 29살 여성입니다. 앞전에도 여러 번 언급했듯 저희 외할머니는 무속인이세요. 항상 집으로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을 상대해야 하는 어찌 보면 피곤한 일을 업으로 삼고 계시죠. 그래서 엄마와 저는 최대한 자주 할머니 댁으로 찾아뵈며 지내고 있어요. 제가 학생이었을 때일 거예요. 방학이면 거의 할머니 댁에서 지내다시피 했었거든요. 여름방학이 되어 이 동생놈 원투를 끌고 외가로 내려갔어요. 동생놈들을 똥개마냥 온 동네를 휩쓸고 돌아다니고 저는 학점의 압박으로 빈방에 엎드려 책을 폈어요. 졸며 책을 보면서 반복하는데 비몽사몽하고 있을 때쯤 마당에서 처음 듣는 목소리가 들리기에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내다봤어요. 어떤 처음 보는 아저씨가 마당에 서서 여기저기 둘러보고 있더라고요. 할머니는 신집에, 엄마와 외할아버지는 시내에 나가고 안 계실 때라 저는 그 아저씨에게 어떻게 오셨냐고 물어봤더니 그 아저씨는 전 보러 왔다고 대답을 했어요. 슬쩍 얼굴을 보니 좋지 않는 인상에 그 느낌, 그 분위기의 집합체, 이목구비가 못생겨서 안 좋은 인상이 아닌 그냥 스스로의 마음으로 안 좋아진 인상이랄까? 어쨌든 점을 보러 온 사람이니 잠시만 기다리라 말한 후 신집 대문 앞에서 할머니를 불렀어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할머니를 부르자 할머니가 대문을 열고 나오셨죠. 그래서 어떤 남자분이 할머니를 뵙겠다고 찾아왔다고 말씀을 드리니 할머니는 신집으로 오라고 하고 나는 빨리 집으로 내려가라고 하셨죠. 그렇게 저는 아저씨께 알려드린 후 다시 책을 펴들었어요. 한참이 지난 후에 할머니가 집으로 내려오셔서 부르는 소리가 들렸죠. 희야, 부엌에 들어가서 소금 좀 가져오니라. 할머니의 말씀을 들은 남자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뭔가 중얼거리며 할머니께 부탁하는 것 같았어요. 무슨 말을 들은 건지 할머니는 서 있는 남자를 둔 채 안채로 들어가 버리셨죠. 쌩하니 들어가 버리신 할머니를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쳐다보던 남자는 중얼중얼 욕을 하면서 마당에 침을 뱉고 나가버렸어요. 저러니 인상이 안 좋지. 그렇게 생각하며 부엌에서 소금을 가져다가 뿌리곤 할머니가 계신 안채로 갔어요. 그리고 방문을 열고 들어서서 할머니 옆에 앉았죠. 할머니, 소금 가져다 대문 앞에 뿌렸어요. 잘했다. 저런 놈들이 내 집에 들락거릴 때마다 머리가 올린다. 아까 그놈 조만간 다시 찾아올 거니까 그때는 면전에 대놓고 소금 뿌리뿌라. 평소에 할머니는 할머니를 찾아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방금 그 남자가 무슨 말을 했던 건지 궁금했지만 여쭤볼 수 없었고요. 눈을 감고 앉아 계시던 할머니가 눈을 뜨시곤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희야, 니는 이 할미가 죽은 날 받아놓을 상태라면 어떻게 할 건데? 할머니, 그런 소리 하지도 마요. 궁금해서 극한다. 그럴 때 내 새끼는 어떻게 할지. 울며 불며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신들에게 기도할 건데. 그러면 네 엄마랑 아빠가 그런 상태라면 뭐 하나님 부처님 다 찾아가며 기도하겠지. 아 근데 할머니 이런 말씀 안 하시면 안 돼요? 할머니는 씁쓸하게 웃으시더니 말을 꺼내셨어요. 아까 그 남자가 할머니 앞에 찾아와 했던 말은 그 남자의 어머니가 병으로 위독한 상태라고 했죠. 남자의 어머니는 재산이 엄청나게 많은 분이고요. 자식이 4명이 있지만 아무에게도 재산을 나눠주지 않은 상태였대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자식들끼리 재산 싸움이 날 게 불보듯 뻔하니 용한 방법이 있으면 알려달라고 찾아왔었다고 했어요. 한마디로 위독한 어머니의 상태가 걱정되어 찾아온 게 아닌
재산을 지키는 방법을 알기 위해 찾아왔던 거죠. 다른 형제들이 손을 못 쓰게 기도를 하던 굿을 하던 해서 재산이 자기 앞으로 돌아오게 만들어주면 살해는 넉넉히 하겠다고도 했대요. 위독하다는 자네 모친 걱정은 안 되는가? 할머니의 질문에 이내 그 아저씨는 자기 어머니는 사실만큼 사셨다고, 넘치는 돈으로 호강도 충분히 하셨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네요. 하지만 할머니 눈에 보이는 건 달랐대요. 그 남자의 어머니는 아직 죽을 때가 아니라는 거. 남자 주위에 어른거리는 게 보였지만 그건 남자의 어머니가 아닌 다른 사람을 향해 있었다는 거였죠. 그리고 할머니는 그 남자분에게 자네 모친은 앞으로 10년은 너끈히 살아내실 거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남자의 표정이 굳어졌대요. 의사가 이미 가망이 없다고 했대요. 얼마 남지 않았으니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그리고 자기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면 받을 재산으로 사업하려고 이미 일도 벌려놓기 시작했다고 말을 했죠. 정말 천하의 나쁜 놈이죠. 부모가 오래 사신다는 말에 기뻐하지는 못할 망정. 그러면서 어차피 자기 어머니는 사실만큼 사셨는데 그냥 좋은 곳으로 가시라고 굿이라도 해주시면 안 되냐고. 이런 쓰레기 같은 말까지 할머니 앞에서 늘어났다고 해요. 상대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할머니는 남자에게 말씀하셨대요. 내도 병원에 있는 의사들도 사람 목숨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자네 모친은 지금 의식 없이 누워 계시지. 사람의 의식이 잠시 몸을 떠나 있을 때 어디에 머무르고 있을까? 몸을 떠나서 자유롭게 날 수 있다면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을 보러 가지 않겠나? 부모에게 자식보다 사랑할 수 있는 존재는 없다. 자네 모친의 의식이 지금 여기 가까이에 있다면, 자네가 쏟아놓은 말들을 듣는다면 어떤 마음일지 생각해 보게. 그리고 곧 큰일 생길 테니 내 말 단디 잘 기억하시게. 할머니는 그 말씀만 던져놓고 집으로 내려오신 거라고 했어요. 남자는 구질스럽게 할머니 뒤를 따라왔지만 소득이 없자 욕을 하고 가버린 거였고요. 그런 저는 할머니에게 그 큰일이 뭔지 물어보면 안 되냐라고 물어봤지만 할머니는 때가 되면 알게 된다고 하셨죠. 그렇게 며칠이 지난 후 정말 그 남자는 다시 집으로 찾아왔어요. 그날 아침에 할머니가 대문을 잘 잠가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대문을 꼭꼭 잠궈뒀고요. 그 남자는 처음 찾아왔을 때 이리 힐끔 저리 힐끔 쳐다보며 조용조용 두리번거리던 사람이었는데 이번에는 대문이 부서져라 두드리며 난리를 피웠어요. 그날따라 신집이 아닌 거주하는 집에 안채 계시던 할머니가 대문을 열어주셨죠. 문을 열어주자 벼락같이 뛰어들어와 할머니 치맛자락에 매달리며 살려달라고 울부짖었어요. 할머니는 특유의 냉정한 표정으로 남자를 빤히 내려다보고만 계셨죠. 남자는 무릎 꿇고 살려달라며 빌고 있었고요. 제정신이 아닌 듯한 남자를 쳐다보고 있자니 이 떠오르는 건 버스랑 차도, 그리고 구급차? 누가 교통사고가 났군 하며 생각할 때 할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아저씨분을 보시며 모친은 어떠냐고요. 하지만 그 남자분은 자기 어머니가 문제가 아니라 자기 딸이 교통사고로 병원에 실려가서 사경을 헤매고 있다고. 하지만 할머니는 알고 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또 한 번 물으셨죠. 모친은 어떠시냐고. 하지만 그 남자분은 왜 자꾸 물어보냐고, 자기도 모른다고. 그냥 제발 자기 딸 좀 살려달라고 뭐든 다 한다고. 그렇게 할머니는 성큼성큼 부엌으로 들어가시더니 소금 한 바가지를 들고 나와 남자에게 뿌렸어요.
저번에 알아듣게 얘기해줬으면 적당히 해야지. 자네 모친이 죽으라고 그렇게 속으로 기도를 해대는데 사단이 안 나는 게 이상한 거지. 내가 말했지. 몸을 떠난 의식이 어디에 머무르고 있을지 생각해보라고 했지. 자네 딸이 멀쩡히 걸어가다가 와 달리는 버스로 뛰어들었을까? 사람의 의식이 몸을 떠나면은 어린아이처럼 단순해진다.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사람의 영이 보고 싶어하는 사람을 끌어당기는 것도 당연한 기야. 자네 모친이 양심을 품고 자네 딸을 사지로 내몰았다는 말이 아닐세. 세상에 그런 부모는 없어. 모든 일이 사람의 의지에 좌우되는 건데 자네가 울고 빌며 모친의 쾌차를 기도했다. 자네 모친은 벌써 자리 털고 일어났을 걸세. 악한 마음으로 악한 생각만 하니까 자네 주위에 나쁜 영들만 붙어 있는 기야. 자식들 주위를 맴도는 자네 모친의 의식, 자네의 악한 마음 때문에 들러붙어 있는 나쁜 영, 그리고 어리고 기가 약한 자네 딸까지. 이제 알겠나? 자식이 사경을 헤매니까 이제야 좀 간절한 마음이 드나? 남자는 무릎 꿇고 앉은 채 어린애처럼 펑펑 울었어요. 할머니는 남자를 데리고 신집으로 들어가 부적을 써주셨다고 했어요. 부적을 손에 꽂진 남자는 거듭 인사를 하며 돌아갔죠. 그런 모습을 보신 할머니는 이내 혀를 찼어요. 참,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과 자식이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이 그렇게 다를 수가 있다는 게 한편으로는 씁쓸하기도 했네요. 그런 일들을 겪으며 방학을 외가에서 보내고 개학이 코앞이라 서울로 올라오려 준비할 때쯤 남자는 다시 찾아왔어요. 어머니와 딸이 점점 상태가 좋아지고 있다며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다며 찾아왔댔어요. 처음 봤을 때보단 조금은 나아진 인상이었고요. 이내 할머니에게 소문으로 듣기엔 돈은 웬만하면 안 받으신다고 들어서 그렇게 말끝을 흐리며 남자는 인삼 한 꾸러미를 내밀었어요. 할머니는 계속 사양을 하셨고요. 그렇게 남자는 머쓱하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하고 돌아갔어요. 희야, 저놈 얼굴 봤지? 네 생각이 맞다. 좋아진 기다. 심보를 곱게 쓰려고 억지로라도 노력을 하면 나중에는 그 노력이 몸에 밴 습관이 되는 기다. 사람 심보란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제.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는 말. 심보가 곱고 표정이 밝으면 어두운 것들이 가까이 오지 않는다. 억지로라도 웃으라. 아니면 남이 웃을 일을 만들어주려고 노력하거라. 니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웃는 걸 보면은 니도 모르게 같이 웃고 있을 기다. 할미 말 잊으면 안 된대. 그렇게 방학이 끝나고 서울로 올라왔어요. 할머니가 하신 말씀은 항상 기억하고 있지만 그게 또 매번 실천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남이 웃게 만들어주는 것도 좋지만 일단은 다른 사람이 나로 인해 화내거나 기분 나쁘지 않도록 하는 걸로 할머니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 중입니다.